목회자 윤리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면서 올바른 신학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큐티를 통해 말씀의 본질을 일깨우는 신학생 목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에 대한 교단 재판국의 판결문이 나왔지만 명성교회와 서울 동남노회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3.1운동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맞아 태극기의 다양한 변천사를 조명한 기획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성범죄나 재정전횡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올바른 신학교육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큐티를 목회에 접목시켜 신학생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학생들이 큐티를 활용해 목회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를 진행해온 우리들 교회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학생들도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된 배경과 관련해 김양재 목사는 평신도 시절 큐티 모임을 해왔던 것이 현재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회의 초석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냥 큐티 목회 하나 했는데 부흥이 돼서 그 목사님들을 향한 그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10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은 이미 돼서 이제 오셨지만은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이걸 좀 알리면 좋겠다. 예. 이번에 처음 열린 신학생 띵크 목회 세미나는 큐티 목회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강의들로 구성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사야와 룻기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며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큐티를 목회에 접목해 활동하고 있는 교역자들의 사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의 한 교역자는 큐티를 통해서 학벌, 외모, 가문 등이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을 방해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했다며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가듯 말씀에 기반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학생 자신의 내면의 죄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세미나인 것 같고 앞으로 또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접근도 필요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세미나가 아닐까. 교회 측은 앞으로도 한국 교회의 올바른 신학교육 확립을 위해 신학생 목회 세미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노회와 명성교회가 판결문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교단 정기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세습 금지법을 제정한 총회 결의에 반해 서울 동남노회가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승인한 것은 교단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와 노회 측은 여전히 판결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총회 헌법에 따르면 통합총회장이 판결 30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회장의 집행 지시 역시 교회와 노회가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재판 판결문을 수령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재판국도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재판국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한 관계자는 교단법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명성교회의 세습 무효 판결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선 노회에서 총회 총대 파송을 금지시키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역사와 함께한 태극기를 조명하는 기획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부터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 독립운동과 함께한 태극기의 변천사를 우표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태극기 기념 전시회에선 고종이 외교 고문 데니에게 하사한 데니 태극기부터 국권 회복 의미를 담은 불원복 태극기,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제작된 삼각형 모양의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등의 우표가 전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 1주년부터 70주년까지 발행된 기념우표 17종과 주화 7종도 만나볼 수 있으며 평화의 소녀상을 주제로 한 우표와 주화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표박물관 임정수 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독립을 위한 선열의 노력과 태극에 담긴 정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표가 가진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담아 다양한 기획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김재련 협력기관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유튜브 채널 복음밥TV를 개설했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해 기독교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복음밥TV는 복음이라는 키워드가 복음이란 단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명칭입니다. 복음의 전함은 단순히 크리스천 문화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비기독교인도 충분히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네티즌과 소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유튜브 채널 복음밥TV는 유튜브 검색창에 복음의 전함이나 복음밥TV를 검색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부천 참빛교회에서 전해왔습니다. 참빛교회 중고등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스도인 일상을 살다란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된 수련회에선 아침 큐티, 예배, 저녁 집회, 애찬식, 게임, 물놀이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됐는데요. 참석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공부하느라 저녁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다 포기해버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오직 그날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삶에서 특히나 정말 유혹되는 것들도 많고 되게 매일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들도 다시 그 죄로 똑같은 죄를 짓고 그랬던 경험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도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집회 이후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친구들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되새긴 친구들의 고백이 이어져 감동을 전했는데요. 학생들은 수련회 현장에서의 은혜를 일상에서도 기억하며 교회와 학교 곳곳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전해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보내왔는데요. 백석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미국 텍사스 달라스 침례대학교 아담 라이트 총장이 명예 기독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담 라이트 총장은 달라스 침례대학교에서 대학 입학관리처장, 기획부총장, 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는 총 724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실천신학대학원 ATA 과정 83명의 졸업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대학을 떠나는 졸업생들에게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은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유엔이 납북 추정 강제 실종 피해자 30명의 명단을 작성해 북한 정부의 생사 확인 및 소재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작성한 명단에는 1960년에서 70년대 한반도 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된 어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무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이 같은 정보 제공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는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수가 전년 대비 28조 원 이상 더 거치는 유례없는 세수 호황을 기록하면서 세수 탄성치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세수 탄성치란
세수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수치가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거쳤다는 의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록적인 세수 탄성치를 보인 것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8조 2천억 원이 더 거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의 요인으로 세수가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 질환을 앓는 극빈층은 까다로운 등록 과정 없이 국가로부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중증 질환, 희귀 난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국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과 코스토리 그룹이 저소득 여성 청소년 돕기에 나섰습니다. 화장품 기업 코스토리 그룹은 소외계층을 위한 화장품,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키트를 제작해 후원한 바 있습니다. 지파운데이션 박충관 대표는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은 여전히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미술계 크리스천 연합체인 아트미션이 오는 23일 서울 금천구 이랜드 사옥에서 2019 크리스천 아트 포럼을 개최합니다. 미와 영원이란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선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와 김희순 홍익대 교수 등의 기독교 미술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컴패션 밴드가 최근 새 디지털 싱글인 주는 나의 힘이요를 발표했습니다. 시편 28편을 토대로 만든 이번 음원은 싱어송라이터 안나샤가 작사 작곡을 맡았고 기타리스트 허석, 피아니스트 일리노제이가 편곡자로 참여했습니다. 수익금 잔액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양육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꿈을 가진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일 수련회 꿈을 경험하라가 이달 말 DSM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홍대 드림처치가 다음 세대에게 비전과 도전을 주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분야는 유튜브와 창작, 뮤지컬,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이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